자,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김도읍 정책위장이 국민의힘 완전 떨어져야 돼. 국민의힘 맨정신에 하기 힘들죠. 소주만 따라, 소주만 쭉쭉쭉. 그래요? 쭉쭉쭉쭉쭉쭉. 오. 맥주 타기가 배불러. 알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고 일단. 예. 네. 짠 하시고. 네. 술 맛이 나는구나. 술 맛이 나요, 진짜.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냐, 없냐, 왜 사퇴를 했냐, 그럼 사퇴 이후에는 뭐 할 거냐, 이게 장동혁 지도 체제를 흔드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드시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해주세요. 아니 오래 참은 거죠 뭐. 오래 참았다. 김도우 의장은 지도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하고 당 운영의 방향이나 쇄신에 대해서도 긴밀히 얘기하고 요구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의 경일기다. 이 판단이 좀 든 거라고 보고요. 내가 여기서 계속 여기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이고 네. 그리고 개업 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선 그어야 된다. 본인 스스로 또 사과도 하기도 했고. 근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까지의 모습이 뭔가 뭐 쇄신안 발표한다는데 달라질 기미가 없어 오는 보이는 8일에 겁니다. 쇄신안 네. 발표한다고 하죠.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이고 네. 안 봐도 이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던진 거라고 보고요. 저게 이제 어떤 촉발점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의 허다한 중진들이 왜 이렇게까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냐. 외면하고 네. 관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그러니까 전에 몇몇 분 나서서 얘기했어요. 네네. 그때 주호영 대구에서도. 의원, 네, 맞습니다. 뭐 윤한홍 의원, 또 권영진 의원 정도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근데 중진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한때 친윤, 찐윤, 막 위세를 부렸던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합니까? 네. 그리고 뭐 권영세 위원장처럼 온갖 그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 뭐 합니까? 이 상태를 지금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관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걸. 네. 이 정도면은 내가 버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대충 대충 애둘러 네. 얘기하면서 한동훈 쳐내고 이렇게 당을 재편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 나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장동혁이 변하는 건 이미 선택지가 아니다. 네. 그러면 지방선거 전 비대위냐, 지방선거 후 비대위냐. 네.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습은 지방선거 전 비대위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못 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망하고 비대위예요. 그거는 이제 익숙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조차도 쉽지 않아요. 고성국이 입당했어요, 오늘. 그렇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완전히 윤호개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전환기는 미리 입당했고 이제 김계리만 입당하면 거를 타선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꽉 찬 타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여기에 그 역행하는 사람들 다 구축하고 네. 쫓아내고 진짜 극우 정당으로 이걸 재편하겠다. 아니 그 장해찬 같은 조무래기들 네. 요즘에 죽창 들고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네. 무슨 막 그 오세훈 시장한테 하는 언행이나 네.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하는 언행이나 그거 뭐 장해찬이 바보가 아닌데 괜히 그런 언행을 하겠어요? 분위기를 읽고 하는 거거든. 네. 죽창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장동혁 대표 가서 찔러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게 지방선거 이후도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내가 다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는 뭔가의 그런 세력들을 좀 아우르고 그러니까 우리 편들을 좀 약간 결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실 새해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 중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김도읍 정책위장이 실제로 사퇴를 한 거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맥락의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윤리위원을 선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임한 윤리위원이 공개가 돼가지고 네티즌들이 막 뒤져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 사퇴했어요. 3명 사퇴했고 네. 사퇴한 사람 대신 또 3명을 또 새로 선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오늘, 네, 오늘 발표됐어요. 아, 오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도자료 나왔어요. 네. 교선해가지고 네. 어디 뭐 가천대 어디 교수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는 기세예요. 무슨 뭐 떠들려면 떠들어라. 네. 우리는 내가 윤리위원하고 윤리위원장 해갖고 밀어붙일 거야라는 그야말로 폭주기관처럼 기관처럼 가고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이 현상이 네.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공동포차 처음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 네.
김근식이 주장하는 방향. 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1년 맞으면서 25명의 초재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렸던 방향. 네. 우리가 개헌과 절연해야 되고 윤석열 부부가 절연해야 되고 변화 혁신을 통해서 국민한테 사죄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에는 다수가 형성돼 있어요. 네. 이미. 네. 거기에는 윤한홍도 이야기했고 주호영도 이야기했고 권영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다수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것은 그 논쟁으로 하면 장동혁이 소수입니다. 네. 근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한동훈 징계에 관련된 프레임으로 가면 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아. 네. 그걸 장동혁 대표는 간파한 거예요. 내가 노선 논쟁을 하면 내가 불리하다. 네. 다수가 자기 노선과 다른 길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영준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정복 시장도 마찬가지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싸움을 하면 불리해. 네. 그 싸움은 뒤로 미루고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사과 안 하지? 김종혁 전 최고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징계해야 돼. 라고 하면은 소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뭔가 징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일단락졌어. 그런 다음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도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네.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근데 또 뭔가를 또 제가 지금 들은 공격한다? 생각은 네. 아 그래 한동훈 대표하고 김종혁만 잘라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방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저는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봐요. 어.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네. 이재명 대표를 모델로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나가서 2022년에 졌어요. 네. 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대표 또 나옵니다. 개항에 가서 보궐선 국회의원 배치 달고 대표 또 나와서 대표를 장악하고 24년 공천을 김병기 칼제비 시켜서 비명행사 시키고 친명횡재 막대기 꽂아가지고 다수당을 먹고 윤석열이 개판치면서 거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장동혁 대표는 야 욕할 때 욕해봐. 나는 이 당에 내가 대표야. 내가 한동훈과 이 사람 쫓아내고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걸? 내가 생각하는 장동혁 대표 기본 그 개인적인 득실은 지방선거 이미 포기했어요. 지방선거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지. 지방선거는 이미 포기해도 네. 임기는 2년입니다. 네. 2025년 8월에 뽑혔으니까 2027년 8월까지예요. 그러면 물러나지 않는다? 제가 볼 저도? 때 이런 기세면 물러나지 않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저렇게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 폭망한 예정된 폭망 각이지. 네. 폭망했다고 그럼 물러날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봤잖아요. 네. 안 물러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주식 투자하고 바로 당대표 또 나왔잖아. 주식 투자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멘탈을 가지면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묘한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양당 제도의 승자독식 제도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꼭꼭 묶여만 있으면 저쪽 상대방이 무너지면 나는 거저 먹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폭망할 때 이렇게 먹었고 문재인이 네. 윤석열 그게 폭망해서 이재명이 먹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정치를 봤을 때는 내가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재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먹는다고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른다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 도의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서운 생각을 거죠. 합니다. 무서운 네.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정작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은 국민의힘의 그 당의 토양, 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네. 밑바닥의 토양, 당원들이잖아요. 이게 변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할 때 거기에 호응했던 그 당원들이 아니야, 지금. 그런 당원들은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당원으로 남아있지만 여기에 어떤 기대도 걸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비활성화돼 있고 지금 가장 활성화돼 있는 당원 층위는 윤호개인이에요. 극우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이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오고 정강 전환길. 세력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전환길 세력, 뭐 신천지 다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원 숫자가 한 20만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네. 저는 장동혁 대표는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걸 재편할 수 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당원 층위를 가지고 한동훈 쫓아내고 어쨌든 당 안팎에서 본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변화나 쇄신과 이 요구를 버티면서 그게 이재명 롤이라니까. 자기 의도대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다. 개딸 대원해가지고 버티잖아요. 이재명.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당의 실력자였어요. 네. 대선 후보를 지냈고. 그 장동혁은 아직 그런 정치적 기반이 없고, 때문에 이 당내의 중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판단과 결단과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투쟁이 보통이 아닌 당이에요. 네. 예전에 친이 친박이 싸웠던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은 당시에 그런 권력 투쟁과도 양상이 달라. 당시에 그 권력 투쟁은 정말 권력 투쟁다웠어요. 네. 서로 공천 뭐 죽이기 하면서 했지만 외부의 적을 향해서는 또 내부에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뭉쳐서 싸워서 권력도 쟁취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 파괴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 적대의 수위가 여당을 향한 적대의 수위보다 당 내부의 적을 향한 적대의 수위가 더 높아요. 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렇게 수구로 가면 안 된다. 쓴소리했죠. 이렇게 쓴소리했더니 지금 뭐 그 윤호개인 세력들 사이에서 MB 욕이 쏟아지고 있대요. 그렇군요. 다 좌파라 그런데 조선일보 논설위원들도 좌파고 MB도 저거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당원 토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도 대표로 뽑았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그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는데 당원들이 그 제동을 걸어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또 바뀌었다는 그 거예요? 이후에 급격하게 윤 어게인이 활성화되면서 거기가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랑은 확실히 토양이 바뀐 건 맞아요. 네. 저같이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왜 떨어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굉장히 그 목소리 높이는 우리 당원들의 그 과대 대표가 과잉 대표가 그런 윤어게인과 전환길료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특히 고성국까지 들어왔다고 하니 저는 정말 고성국씨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된 데다가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지금 박원석 의원 분석한데 하나 더 플러스하면 네.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노선에 대한 토론을 하면 장동혁이 소수지만 한동훈 대표 죽이기로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네. 이 참담한 현실. 그 현실을 지금 간파해서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2019년에. 황교안이가 또 그때 당대표가 돼가지고 엄청난 지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대표 하면서 자기가 대선 후보 1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랑 삭발투쟁하고 단식투쟁하다가 당을 말아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황교안이가 힘을 잃고 내려왔느냐. 바로 1년 뒤 2020년이 총선이었어요. 총선이 눈앞에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달라요? 지방선거는 다르죠. 아. 총선이 눈앞에 있잖아요. 네. 2028년 총선인데 지금 총선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총선이 눈앞에 있으면 자기가 당선이 못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대표를 가만 안 놔둡니다. 너 이 새끼 이러면 죽어. 그래서 결국은 한교안이가 힘을 빼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걸로 범보수 통합을 해서 제가 그때 간 거 아닙니까? 중도를 대표해서.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금년 지방선거 포기하고 자기 당권을 강화한다는 만약에 정치적 계산으로 하고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지 세력이 소수라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총선이 많이 남은 게 사실은 가장 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전략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소갈비 중 가장 맛있는 678번 갈비대 꽃갈비로 양념한 LA 갈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1kg 가격은 2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마케타니에서만 가능한 특가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만 제거하겠다. 네. 그러니까 anything but 한동훈. 다른 거는 그래 내가 다 수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변화의 레토릭도 보일 텐데 한동훈 안 된다. 그게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한테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던져줄 수 있는 희생양인 거죠. 그 정도는 던져줘야 여기도 무마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당의 중진들이나 TK, PK 여기가 침묵할 거냐. 네. 그건 아니다라고 맞설 거냐. 요 선택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비겁했던 역사들이 많아요. 네. 과거에 유승민 막 그 몰아낼 때 네. 비겁하게 다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몰아낼 때도 다 비겁하게 침묵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저지른 짓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맞섰던 사람이에요 한동훈은. 근데 그걸 몰아낸다는 거는 노선으로 어쨌든 윤어게인을 선택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 효과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하면 구제불능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오늘 오세훈 안철수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그게 네. 의미심장한 회동이라고 보는데 지방선거 잘해보자고 만난 건 이상일 거예요. 어쨌든 이 당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이 1월 1일 날 발표한 메시지는 약간 최후통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잖아. 장해찬이 오세훈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라 그랬어 실제로. 그렇게 막말을 했어요. 그게 네. 장동혁의 생각이거든. 오 시장도 이대로 가면 뭐 선거 해보나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안철수를 만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 비대위로 가면 비대위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이 드물어요. 네. 국민의힘에.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안철수가. 아, 그나마 몇 명 안 네. 되는. 수도권이죠. 5선인가요? 4선인가요? 4선이죠. 뭐 계파 특별히 없죠. 참신하진 않지만은 중도 의미가 있죠. 네.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김도읍 의장이 던진 것과 오늘 오세훈 안철수 회동이 당내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네. 그거에 따라서는 권력 투쟁이 아주 순식간에 격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지금 기관차를 폭주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기세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버릴 태세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마지막에 그래도 반전시킬 수 있는 네.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 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김도읍 사태를 물꼬로 터서 제가 제 생각입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가 사표를 내고 네. 사퇴하고 그럼 일단 2명, 3명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4명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5명이 4명인데 그러면 이제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가 남아있죠. 근데 네. 그중에 김민수는 끝까지 사퇴 안 안 할 되겠죠. 뿐이고 네. 김재원은 지금 뭐 경북지사 생각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신동욱 같은 분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고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이 그렇게 확 분위기가 돌변해서 장동혁 체제의 방향에 대해서 급격히 저항하는 분위기가 되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균열이 좀 생겨야 돼. 네.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 박형주 시장, 유정복 시장, 네.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지금 부산 대전시장 우리가 아닌가? 이장우. 이장우 시장. 네. 그다음에 김용환 충북지사. 뭐 요 정도. 김지태 강원지사. 네. 요 정도가 모여서 집단으로 서명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6월 이후에 다 시장이나 그 시사.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렇게 해서 네, 이 정도. 집단적인 네. 목소리를 내주고 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달라지시다. 그렇지 않고 또 대충 팔짱 끼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뭐 이렇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것 안 같아요. 될 오늘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요거 안될 전략을 거예요. 좀 안 잘 될 거예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